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학습해 왔는데 벌써 9장 이벤트 기초와 활용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서 웹 프로그래밍과 HTML5의 개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 HTML5의 기본 문서 만들기,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 HTML5 문서의 구조와 웹폼, 네 번째 챕터에서 CSS3를 이용한 웹페이지 꾸미기, 다섯 번째에서 CSS3를 이용한 고급 활용, 여섯 번째에서 자바스크립트는 두 주에 걸쳐서 진행을 했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코어 객체와 배열, 그리고 HTML 돔과 도큐멘트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이벤트 기초와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윈도우와 브라우저의 관계에 관한 봄 객체 쓸 거고요. 또 HTML5 캔버스 그래픽을 설명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파악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고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또 앞으로 또 무엇을 학습할지에 대해서도 늘 생각하면서 본 강의를 수강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뭘 배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벤트가 무엇이고 언제 발생하는지 또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이벤트 리스너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또 발생한 이벤트가 돔 트리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경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와 이미지의 로딩 완료 호출되는 온로드 리스너 작성하는 거. 그러니까 페이지가 열리면서 그림이 불려지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싶다 이럴 때 이걸 쓰겠죠. 또 폼에서 발생되는 이벤트, 마우스에서 발생되는 이벤트, 키보드죠. 키보드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것저것 막 번잡하게 열고 해놨는데 결론은 사용자의 어떤 액션에 따라서 또는 화면 변화에 따라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이벤트 리스너를 사용해서 제어할 건지 이런 걸 살펴보겠죠.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버전은 이벤트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객체라는 것은 발생한 이벤트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냥 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텍스트 박스, 또 버튼 이 자체가 객체가 되는 거죠. 이벤트 객체라는 게 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정보도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벤트 리스너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즉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럴 때 내가 선택한 그 대상이 뭐 그림이면 그림 사이즈라든지 위치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 이런 걸 또 추가로 내가 제공받아서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담고 있는 거, 이 대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우스 다운 이벤트의 경우에는 마우스 좌표값, 버튼 번호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키 다운이었을 경우는 어떤 키를 눌렀는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즉 객체가 갖고 있는 정보 그게 필요한 거지. 뭐 객체가 누군지 나 클릭했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벤트가 처리가 되고 나면 이벤트 객체는 없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이지 이게? 이거는 좀 애매하네 무슨 소리인지. 어쨌든 내가 이렇게 웹페이지가 표시되어 있을 때 텍스트 박스에다가 어떤 값을 마우스로 딱 클릭하고 위치를 잡으면 커서가 이렇게 입력 위치를 나타내는 커서를 딱 쓰게 되죠. 이럴 때 이벤트가 발생이 된 거죠. 마우스 다운 하고 선택이 됐고요. 그럴 때 이벤트 객체는 누가 되죠? 이 텍스트 얘가 되는 거죠. 이럴 때 마우스의 움직임 이것도 이벤트의 객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했으면 어느 좌표인지 버튼을 쓰면 어느 버튼인지 휠을 넣으면 휠을 어떻게 올렸는지 내렸는지 이런 모든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놈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봅시다. 구체적인 사항들. 이벤트 객체 전달 받기, 객체 전달 받기, 그러니까 객체의 정보를 전달받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이벤트 객체는 이벤트 리스너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이름을 가진 이벤트 리스너에서 이렇게 해서 온 클릭일 때 F라는 이벤트 리스너를 동작시키도록 했어요. 이때 여기 함수에서 이거에 대한 메소드를 정의를 해놓게 되겠죠. 그때 요 속에 뭐 이미의 숫자를 적어도 알파벳을 적어도 됩니다. 이때 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익명일 때는 어떻게 되지? 익명일 때도 여기다 2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내가 필요한 액션들을 취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밑에 나왔습니다. 이름을 가진 이벤트일 땐 이렇게, 익명일 땐 이렇게, HTML 태그에다 기술할 때는 이렇게 기술한다라고 좀 정의를 해 놓은 거고요. HTML에서 이벤트 리스너를 사용할 때는 이 뭐 이거 임의로 작성하는 건데 여기는 그 이벤트란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이벤트란 이름으로 꼭 적어줘야 된다는 것만 신경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거 할 때 여기 이렇게 HTML 태그 속에 또는 프로퍼티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한 줄로 다 기술이 되잖아요. 그때 이벤트 함수 메소드 속에 가로 속에다 이렇게 적어달라는 거죠. 가로를 안 쓰는 경우는 요 바깥쪽에다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된다는 거야. 얘는 가로가 없는데 아까 매개 변수가 없을 경우라고 했는데 매개 변수가 없다 하더라도 대상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을 여기다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이벤트.type이라고 나왔네. 프로퍼티가 정의가 됐네요. 이런 겁니다. 이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이벤트 객체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벤트 객체는 내가 선택한 대상이 된다고 했죠. 그 대상의 정보들 그중에 타입이라는 게 타입이 뭐지? 뭘까? 인풋 우리 인풋 타입하고 지정했죠. 버튼, 텍스트 그겁니다 바로. 봅시다 어떻게 쓰는지. 이벤트 리스너에서 이벤트 객체 전달 받기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에 보니까는 어떻게 돼 있나? 온클릭 있네. 버튼에 온클릭했을 때 F라는 거를 발생시키라고 했습니다. F라는 메소드가 어디 정의되어 있냐? 봤더니 여기 스크립트 이 속에 정의가 되어 있네요. F라는 거를 받는 순간에 그 대상은 내가 선택한 그 대상은 E라는 이름으로 객체가 지정이 됐고요. 그 객체 타입을 얼러트 경고창이네. 경고창을 표시해달라 그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일단 첫 번째 됐고요. 두 번째는 P라는 객체 P인데 얘를 찾아서 밑에 요거는 지금 마우스였었네. 버튼을 클릭했을 때고 P는 여기 있네요. 얘는 잡아냈고 그 속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똑같은 거네. 함수는 동일하게 쓰네요. 여기서도 얘를 불러 쓰고요. 여기서도 얘를 불러 쓰네요. 이게 진짜 함수의 역할이죠. 동일한 기능이 규칙적으로 반복될 때 그걸 중복해서 기술하지 않고 한 번 기술할 함수를 불러다 쓴다. 즉 메소드를 불러다 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P라는 저쪽에 태그를 쓴 놈에서 마우스가 그 위에 올라갔을 때 얼러트 창을 표시해서 이거죠. 표시한다는 거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우스로 올려보세요 부분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화면에는 마우스로 올려보세요. 요 말이 나오네. 여기에 마우스가 딱 올라간 순간에 짠 이런 창이 뜬다는 거야. 지금 네가 선택한 뭐죠? 이벤트 객체 즉 객체 오브젝트는 마우스야. 그리고 거기서 발생한 이벤트는 마우스 오버라는 게 발생이 됐어 그 소리네요. 타입은 이벤트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구나. 여기 적어놨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 버튼을 클릭하면 또 똑같은 요 메소드 F가 실행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버튼을 클릭해서 밑에 있다. 이걸 딱 클릭하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발생된 이벤트의 종류는 클릭. 온 클릭이 아니라 클릭이라고만 나오네. 하긴 뭐 여기서도 온자는 빠졌네. 마우스 오버라고 나왔네. 이런 식으로 어떤 종류의 이벤트가 발생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이벤트 리스트에서 이벤트 객체를 전달받아서 그 객체 정보를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벤트 객체에 들어있는 정보 종류를 한번 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쭉 적혀 있네요. 이벤트 객체에 들어있는 정보는 현재 발생한 이벤트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다. 주로 프로퍼티와 메소드로 알 수 있다. 이벤트 객체의 프로퍼티나 이벤트 객체의 메소드, 이거는 정보, 이거는 액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벤트 종류에 따라서 이벤트 객체는 틀립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 타입, 어떤 현재 발생한 이벤트의 종류를 확인하는 거고요. 타겟, 이게 이벤트를 발생 객체가 누구냐, 돔 객체 또는 HTML 태그가 되는 거죠.
P, 뭐 div 이런 것들이 되는 거구만. 그다음 current target. 이건 뭐지? 현재 이벤트 리스트가 발생된 돔 객체. 어느 객체? 이건 태그, 이건 객체. 같은 소리 아닌가? 비슷할 때 유사하죠. 중복될 수도 있고요. 또 디폴트, 프리벤트, 디폴트 이런 게 있네. 프리벤트는 방지하다는 소리죠. 기본으로 막아줘. 디폴트는 기본이라는 소리고요. 이벤트의 디폴트 행동을 취소되었는지를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프리벤트가 어떻게 되어 있어 물어보는 거네. 이게 true면 프리벤트 그러니까 보호가 되는 거고 false는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네요. 그리고 프리벤트 디폴트라고 지정한 경우는 이벤트 디폴트 행동을 취소시키는 거예요. 즉 이벤트 디폴트 행동 하지 말아라 그 소리네요. 프리벤트 방지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거고, 얘는 기본으로 프리벤트가 어떻게 ed가 붙었잖아. 돼 있었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게 되겠네요. 아까 타겟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타겟 프로퍼티 보면 이벤트 타겟 객체를 가리킵니다. 또는 이벤트 타겟은 이벤트를 유발시킨 돔 객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은 타입은 클릭이 되는 거 클릭하면, 그리고 대상은 버튼이 되겠죠. 버튼 타겟은 버튼에 클릭이란 이벤트가 발생됐다. 그리고 클릭은 타입, 버튼은 타겟,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샘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 객체 프로퍼티 출력, 아까 봤던 것들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 타입, 타겟, 그다음 커런트 타겟, 디폴트 프리벤트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쭉 해서 어디 갔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너 HTML로 HTML 웹문서 본문에다 집어넣어 주겠다는 소리구나. 그 위치는 여기 P를 불러냈네요. P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 객체를 출력합니다 라는 이 자리에다가 이 내용을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특별하진 않네요. 그 동작하는 시점은 시점 언제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 버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화면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버튼이 하나 제시가 됐고요. 이제 버튼을 딱 클릭하게 되면은 요 자리에 이 객체, 내가 지금 여기 대상 선택한 이 객체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타입은 클릭이고 타겟은 오브젝트 HTML 버튼 엘리멘트 네. 그리고 커런트 타겟은 오브젝트 HTML 버튼 같네. 맞죠. 같을 수 있다고 그랬죠.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디폴트 프리벤트 방지된 거는 없대네요. 막아준 건 없대네요. 대충 감이 잡혀요? 객체 정보, 객체 정보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객체 정보. 그리고 HTML 태그 안 했을 때 이름은 꼭 이벤트라고 쓰라고 그랬었지. 요거만 기억해 주면 되죠. 이거 아닌 경우는 뭐 아무 글자나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하고 같지 않네? 같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이름으로 들어온 거를 이 이름에다 어사인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 얘한테. 그러니까 요 이름은 서로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 이름하고 이 이름은 동일해야겠죠. 이것들은요. 그거만 맞춰준다면 아무 문제 없이 객체 프로퍼티를 확인하고 화면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디폴트 행동 취소. 프리벤트 디폴트 아까 얘기했었죠. 프리벤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활성화 시킬 거냐 말 거냐죠. 즉 뭐죠? 이벤트 리스너를 동작시킬래 말래 그 소리죠. 이벤트 디폴트 행동이라는 거는 이벤트에 대한 HTML의 태그의 기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A를 누르면 뭐죠? A 태그는 앵커, 웹페이지 이동을 하죠. 링크에 따라서 서브밋 누르면은 폼을 서버로 전송을 하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또 체크박스 사용한 걸 체크 버튼 하나 둘 셋 이렇게 체크한 경우죠. 그럼 체크박스 선택한 경우가 바로 이벤트가 되는 거고요. 이때 그 대상이 되는 정보들을 불러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벤트 리스너로 false return에서 이게 뭐냐? 아무것도 없네. 여기 보면 이동 안 되는 링크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딱 클릭한 경우인데 클릭하면은 정상적이면은 있죠.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온 클릭했을 때 return false. 이건 특별한 기능이네 이거. 이거는 별도로 기억해 줘야 됩니다. return false를 리턴해라.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소리가 아니네요. 이게 없으면 바로 네이버 사이트로 바로 페이지가 이동을 해버리죠. 그렇지만 온 클릭이라는 이벤트 리스트를 달아줬기 때문에 누른 순간에 저 동작이
실행이 되죠. 그냥 false만 반환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 프리벤트 디폴트를 이용해서 막는 방법도 있어요. 똑같은데 온클릭 속에다가 이벤트 프리벤트 디폴트라고 적어주게 되면 이벤트의 동작 기본으로 방지하는 걸 기본으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스톱이 돼버린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결론 둘 다 이동이 안 되는 링크네. 그렇다는 소리네요. 이런 걸 왜 하지? 필요에 따라서 막아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을 때 이 기능을 쓰라는 거죠. 이미 다 기술은 됐는데 링크에 문제가 있거나 그 사이트를 가지 말고 잠시 뭐 생각해 볼 게 더 있어. 이럴 때는 이 기능을 써가지고 행동을 취소시켜라. 막어라. 그 소리입니다. 뭐 이벤트 객체는 캔슬러블 프로퍼티가 true인 경우만 취소 가능하다. 이거 우리 배운 적 없는데 어딘가 나오겠죠? 나중에 나오면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벤트 리스너 동작하는데 그거 동작의 행동을 취소시키는 또 방지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샘플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여줬던 거랑 같은 건데 큰 차이는 없네요. 여기 보니까 스크립트에 두 가지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쿼리, 지리어죠. 그리고 no action, 행동하지 말아라 그 소리네요. 그리고 이 쿼리를 눌렀을 경우는 컨펌 다이얼로그가 나와서 물어보네요. 네이버로 이동을 할 거니 물어보고 그 값을 리턴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값을 반환을 해버리네요. 여기서 갈지 안 갈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갈지 안 갈지 확인창을 내보내고 사용자가 무슨 버튼을 눌렀는지 즉 true인지 false인지만 여기다 저장해서 리턴을 시켜버렸죠. 돌려줬다는 소리입니다. 반환값이 있는 메소드네. 그리고 no action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프리벤트 디폴트 즉 기본으로 동작하지 않아 라고 선언하고 끝내버리네요. 이렇게 두 가지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네이버로 이동할지 물어보는 링크라는 게 있고요. 또 여기 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체크 버튼이 하나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빵 체크됨이라고 표시가 될 거고요. 술 체크 안됨이라고 화면에 표시가 될 겁니다. 빵 체크되면 특별한 이벤트 리스너가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동작이 될 거고요. 술 체크 안 되면 이벤트 리스너로 온 클릭일 때 노 액션 이벤트라는 게 적혀 있네요. 얘는 눌러도 동작하지 마 그 소리네요. 위에 거 그냥 넘어왔는데 네이버로 이동할지 물어보는 링크에 대해서는 온 클릭이란 이벤트 리스너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걸 눌렀을 때 리턴 쿼리 이거 함수명인데 이 함수명은 이게 만나는 순간 얘한테 넘어가죠. 제어가요. 열리 넘어가죠. 넘어가서 이런 내용을 쭉 수행을 하고 다이로그 창에서 값을 받은 다음에 그 값만 반환하고 그 값이 화면에 표시될 것 같습니다. 화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네. 그냥 끝날 것 같아요.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거 동작에 대한 선언이 없죠. 이 페이지를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여기 링크 부분 요거 지금 설명한 이거죠. 그리고 밑에 여기 체크박스 부분 예지어 있습니다. 이거 체크할 때는 문제가 없죠. 이건 체크하면은 동작을 안 할 겁니다. 체크가 아직 안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런 다이로그 창이 나와서 확인인지 취소인지 사용자의 버튼을 누르게 할 거고요. 그 값이 반환돼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액션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 값만 선택한 값만 보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벤트의 디폴트 행동을 취소하는 거 기본적인 동작을 방지하는 요령에 대해서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벤트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흐름? 뭘 흘러?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돔이 있었죠. 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돔 내부에서 어떤 경로를 갖다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거 얘기하는 건데 뭐 따지진 않을 거고요. 나중에 이벤트를 발생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어느 단계에서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디테일 아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의 흐름이라는 거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윈도우 객체에 먼저 도달하고 윈도우 객체 안에 돔트를 따서 쭉 이벤트가 내려가죠. 도큐멘트 밑에 윈도우 밑에 도큐멘트 밑에 HTML 있잖아요. HTML 밑에 바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돔트리는 이벤트 타겟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이벤트 타겟에서 지정한 액션을 취하겠죠. 그 끝나게 되면 거꾸로 다시 돔트리로 오고 돔에서 윈도우로 가고 도큐멘트 거쳐 윈도우로 가서 그리고 작업이 종료되는 겁니다. 다시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윈도우 객체에 도달하면 그 이벤트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때 이벤트가 흘러가는 과정 중에 해당하는 객체까지 쭉 따라 내려가는 단계를 캡션 단계라고 합니다. 캡션. 그래서 이벤트가 윈도우 객체에서 중간에 모든 도움 객체를 거쳐 타겟 객체까지 전달하는 과정을 캡션 단계. 이벤트가 거쳐가는 모든 도움 객체에 이벤트 리스너가 실행이 된다는 소리죠. 그다음 버블 단계는 거꾸로 타겟에서부터 이벤트 타겟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중간에 모든 도움 객체를 거쳐 윈도우 객체까지 전달하는 과정, 올라가는 과정이죠. 이때도 모든 중간에 있는 도움 객체들에도 이벤트 리스너가 실행이 됩니다. 계층적으로 쭉 있을 때 맨 목표한 지도가 쭉 내려가는 거를 캡처 단계. 그리고 거기서 작업을 수행시키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냥 밑에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네. 위로 올라와서 끝나네. 제어라는 어떤 시야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게 위에서부터 쭉 가서 요걸 거쳐서 이렇게 해서 그 화면상에 있으면 요 창에서 요 밑에 요 버튼을 통해서 내려가서 액션을 취하고 끝나면 다시 그 거꾸로 올라간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계, 전달하는 과정이냐 돌아오는 과정이냐를 구분해 준다 생각하면 되죠. 캡션, 버블. 이벤트 리스너에는 이 두 어느 단계에서 특별하게 얘기 안 하면 그냥 실행이 되겠죠. 근데 지정을 해서 들어갈 때 할 거냐 나올 때 할 거냐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캡처 리스너하고 버블 리스너 두 개를 모두 다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즉 똑같은 액션이 들어갈 때 나갈 때 따로따로 동작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 동작하게 할 수도 있다는 소리고요. 어쨌든 흐름에 따라서 찾아 내려가면 캡처 단계, 작업 처리하고 올라오면 버블 단계라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샘플 코드 한번 볼까요? 여기 단지 코드만 먼저 적어놨고요. 단순하네요. 폼 속에 있고요. 일단 크게 봐서는 HTML 속에 있고, HTML 속에 바디 속에 있고, 바디 속에 폼 속에 있죠. 여기 요거는 폼이니까요. 폼 속에 보면 텍스트라는 부분이 있고 버튼이라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트리를 생각하면 처음에 윈도우로 와서 윈도우에서 도큐멘트로 오고, 도큐멘트에서 HTML로 오고, HTML에서 바디로 오고, 바디에서 폼으로 오고, 폼에서 버튼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 경로, 그게 이벤트 흐름입니다.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뒤에 페이지 자세히 봅시다. 이거. 내가 버튼을 딱 해서 인풋 객체를 클릭을 했어. 대사 입력하려고 그랬구나. 버튼이 아니라. 그렇죠. 버튼이죠. 버튼. 여기 코드 여기 표시해 놨습니다. 그럼 윈도우로 오고, 일단 윈도우 브라우저로 오고요. 브라우저에서 HTML이 있는 도큐멘트로 내려올 거고요. 거기서 사용자가 만든 HTML 웹 문서에서 HTML 태그를 먼저 만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디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디로 왔고요. 바디에서 P는 다른 독립적인 거니까 여기서 바로 폼으로 오고요. 얘 수행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폼으로 오고요. 폼에서 뭐죠? 그다음 버튼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버튼 두 번째 거 인풋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어떤 내용이나 버튼을 딱 클릭하게 되면 이벤트가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작업이 끝나면 다시 거꾸로 폼을 거쳐서 바디를 거쳐서 HTML로 왔다가 도큐멘트에서 윈도우까지 온 다음에 죽어버립니다. 이런 경로를 이벤트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언제 이 이벤트 리스너가 동작을 할 건지를 지정하는 걸 얘기하는데, 들어가는 단계에서 이거를 캡처 단계라고 하죠. 이때 하면은 옵션을 선택하면 이때 동작할 수도 있고, 또 작업을 수행한 이후에 나오는 단계, 버블 단계라고 했죠. 이때 하면 작업을 끝내고 나올 때 이벤트가 수행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별건 아니네요. 버블 돔트리 좀 설명한 거고, 구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따라 들어간다는 거 설명이네요. 내부 처리 관계인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나? 이거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느 단계 액션을 취할 건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캡처 리스너하고 버블 리스너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캡처는 타겟 객체를 찾아가는 과정, 버블은 타겟 객체를 찾은 이후 이벤트가 수행이 되고 액션이 수행이 된 다음에 나오는 단계죠. 돔객체 이벤트 리스너는 캡처 리스너와 버블 리스너를 모두 소유할 수 있다. 이벤트 리스너 등록 시 캡처 리스너인지 버블 리스너 구분해 준다는 거고요. 캡처 리스너와 버블 리스너 등록은 언제 동작을 등록한다는 거죠. add 이벤트 리스너라는 걸 쓸 경우
요 맨 마지막 단계에다가 이렇게 true false를 하나 더 적어준다는 거예요. 안 적어주면 true로 동작합니다. 옵션이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쓰면은 명확해진다는 거고요. true로 동작하게 되면 이벤트 리스너의 캡처 단계에서 수행이 되는 겁니다. 타겟을 찾아 내려가는 단계 이게 수행이 되죠. 그리고 false를 해놓게 되면 올라오는 단계 작업을 수행한 이후 끝날 때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뭐 특별하진 않은데 그래 꼼꼼하기도 하여라. 들어갈 때인지 나갈 때인지를 구분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오케이, 그렇게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사용 이해 한번 살펴볼게요. 캡처 리스너, 버블 리스너. 들어갈 때 캡처, 나올 때 버블. 요거만 구분해주면 되고요. 이걸 지정하는 방법은 add event listener의 세 번째 매개 변수에다가 true, false를 줍니다. true면 캡처, false면 버블 단계에서 수행이 된다는 걸 지정해 주는 거죠. 오케이. 샘플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또 뭐냐? 왜 이렇게 복잡한 거지? 야, 별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많어? 화면에 표시된 내용은 동일합니다. 단지 여기 이벤트들 캡처 리스너, 버블 리스너 요거는 바디에 대한 거, 이건 바디에 대한 캡처 버블, 타겟에 대한 버블 이렇게 지정을 했네요. 타겟에 대한 거는 캡처 단계가 없네요. 그런데 바디는 캡처 단계가 트루니까 캡처 단계 실행이 된다는 소리네. 그리고 버블도 타겟도 버블 단계 나오는 단계에서는 막아버렸네. 나온 단계 막아버렸고 또 바디의 바디에서 나갈 건 다 막아버렸네. 그러니까 캡처 단계, 아니 버블 단계의 이벤트 리스너는 다 막아버렸네. 아니지, 막아버린 게 아니지. 이렇게 되면 버블 단계 수행되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이제 즉 버블 단계 실행해줘, 버블 단계 실행해줘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아이씨, 헷갈리네. 트루면 하고 펄스면 안 하는 거지. 트루면 들어갈 때고 펄스면 나올 때라고. 헷갈리지 맙시다. 보면은 다 캡처하고 버블 둘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 펑션 설명하는 겁니다. 캡처는 특별한 건 없네요. 캡처 단계 불러내면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객체 잡아내고 객체 이름 하고 그냥 찍어주고 끝인데. 캡처 단계라는 말을 찍고 그 다음에 타겟 이름 타입을 지정을 하네요. 지금 캡처 단계에 누가 실행됐어. 그리고 버블은 지금 버블 단계인데 누가 뭘 했어. 이걸 표시해 주는 거네. 그러니까 캡처 단계와 버블 단계를 구분해서 실행이 되는지를 살펴보자 이겁니다. 똑같은 예제 오른쪽 거 보면 똑같은 예제니까 여기다 값을 넣고 이걸 눌렀을 때 캡처 단계 즉 얘가 수행되는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클릭 한번 눌러 보면 요게 실행 여기 보면 먼저 바디 부분에서 실행이 되니까 캡처가 true죠. true니까 캡처 단계죠. 그래서 들어갈 때 캡처 단계 바디 태그 클릭됐음. 얘는 바디가 전체가 바디죠. 전체가 그 속에 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 실행이 되죠.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 이 버튼에 대한 모든 게 처리가 끝나고 이제 돌려 나오겠죠. 나올 때 보니까 타겟 즉 버튼에 의해서 버블에 false니까 버블 단계 체크가 되죠. 그래서 인풋 태그의 클릭 이벤트가 버블이다. 즉 끝내고 나가는 중입니다. 그 소리죠. 바디 그게 끝나고 나면 바디의 클릭도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들어가고 나가는 게 구분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세 번째 매개 변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캡처 단계냐 버블 단계냐 수행되는 시점이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중요하냐인데 의미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중간에 무슨 일을 하냐가 또 문제가 되겠죠. 집어넣을 때는 들어올 때는 처리됐고 나갈 때는 값이 틀리면 경고를 내보낼 수 있잖아요. 들어가는 단계에서는 값이 맞냐 틀리냐 알 수 없지만 나가는 단계에서는 목적지에 도착을 하다 나가니까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도 출력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즉 데이터 입력 확인했습니다. 또 데이터가 입력됐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해당 객체의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내보낼 거냐, 누르자마자 버튼을 내보낼 거냐, 누른 다음에 내보낼 거냐, 즉 눌렀을 때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하기 전에 내보낼 거냐, 일을 끝내고 내보낼 거냐, 이렇게 구분해도 되겠네요.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네. 캡처 버블 선호한 방법은 add event listener의 세 번째 매개 변수로 제어한다. 그리고 보니까 잘 되더라. 오케이?
앞에 했던 거, 예, 그 저기 돔 객체, 돔 트리에서 본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없네.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측정한 거 보면은 처음에 바디 어디 있어? 예, 요 바디에서 캡처 실행하게 했죠. 아 여기 나와 있구나. 예, 밧줄 이거 했고 그 다음에는 캡처 단계 아무것도 수행되는 거 없었어요. 그러다가 타겟에서 버블 요거 선언했죠. 그리고 바디에서 버블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리 상에서 보면 요 단계에서 들어간 단계에서 한번 여기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인풋 수행이 된 이후에 끝나고 돌아 나올 때 이게 수행이 되고 또 그때 폼도 거쳐가요. 폼도 선에서 폼도 실행이 됩니다. 그때 바디에 선언한 이놈이 실행이 된다는 거죠. 함수가 세 개가 있는데 시점이 틀리다는 거죠. 들어갈 때는 캡처 단계 실행이 되고 버블을 선언한 건 나올 때 실행이 된다는 거. 머릿속에 이 그림이 돌면서 아 그때 실행이 되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디에 써먹을지 그건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 늘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기능은 왜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엔지니어죠. 아 교양 수업이라고요? 진짜 교양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죠. 오케이? 캡처 버블 캡처 버블 캡처 버블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벤트 흐름이다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설명을 좀 강조하려고 한 거고요. 인터넷에 있기를 좋은 글인 줄 알고 긁어왔는데 뭐 결론 내용은 동일해요. 계층 구조에 포함되는 HTML 요소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즉 이벤트가 전파되는데 전달자가 이제 진행한다는 거죠. 프로파게이션이니까 전파 방향에 따라 버블링이다 또는 캡처링이다로 구분할 수 있다. 아까 배웠던 거죠. 캡처, 버블. 자식 요소에서 발생하는 이벤트가 부모 요소로 전파되는 거를 버블링. 자식이 나중이니까 거기서 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식 요소에서 발생 이벤트가 부모 요소로부터 시작해서 이벤트 발생시킨 자식 요소까지 도달하는 걸 캡처. 순서를 거꾸로 해놨네 이놈은. 이건 나오는 놈, 얘는 들어가는 놈이죠. 주의할 것은 버블링과 캡처링 둘 중 하나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캡처링부터 시작해서 버블링으로 종료한다. 알지? 예. 이거는 선언한 단계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캡처링과 버블링은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선언은 어떻게 놓았든 이게 캡처링이냐 버블링이냐에 따라서 순서가 결정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add event listener에서 메시지에서 세 번째 매개 변수로 true면 캡처링, false면 false면은 뭐죠? 버블링에서 하잖아요. 또는 설정하지 않은 경우 설정할 때 버블링에서 되는구나. 우리가 세 번째 매개 변수 설정하지 않으면 false로 지정이 돼서 버블링 단계에서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집어넣나 보다 내가. 설정하지 않으면 버블링 단계에서 실행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요 예제는 요 홈페이지에서 내가 긁어온 거 설명이 좋아서 가져왔는데 동작이 틀려요. 웃기게. 그래서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오류인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얘는 잘 돕니다. 얘는 잘 도는데 내가 한 거에서는 창이 이게 안 나오더라고. 박스가 안 쳐져요.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이 찾아보는 게 퀴즈입니다. 돌발 퀴즈. 그래서 요 강의를 본 사람은 요 문제를 보너스 점수가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나온다 라고 나한테 메일로 보내주면 됩니다. 메일 제목은 퀴즈, 돌발 퀴즈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 점수를 주겠죠. 오케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미처 살펴보질 못했거든요.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아직 안 보이네 갑자기. 근데 쟤는 제 사이트에서는 잘 되는데 맞는 걸 텐데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이벤트 흐름을 중단시킬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적어놨는데 이벤트 객체 스톱 프로파게이션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스톱 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걸 호출하게 되면 해당 이벤트 객체가 흐름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흐름을 중단시키게 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 프리벤트 디폴트라는 거 했었었죠. 그러면 그 이벤트가 동작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겁니다. 여기 스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쓰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벤트가 상위로 전파되지 않도록 중단합니다. 얘는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네.
그리고 stop immediately propagation 하면은 현재 이벤트가 상위뿐만 아니라 현재 레벨에 걸린 다른 이벤트에서 동작하지 않도록 뭐 이런 게 있대요. 아이 뭐 이게 싫어 이런 거. 그냥 뭐 되는 거 배우기도 벅찬데 되지 않게 하는 것까지 배우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좋아. 근데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슨 말인지 헷갈리기 시작을 했어. 그냥 전체 동작하지 마였거든. 얘는 상위로 전파해, 즉 버블 단계에만 동작하지 말아라네. 왜 그럴까 모르겠어. 그리고 현재 이벤트가 상위뿐만 아니라 현재 레벨에 걸린 다른 이벤트도 중간에 잘라버리겠다는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뭐 중요한 요소 같지가 않아서 나는 여기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흐름을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프리벤트 디폴트 동작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외에 스톱 프로파게이션이란 메소드를 호출해서 쓸 수도 있고요. 스톱 이미디에이트 그다음 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걸 써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또는 리턴 false 이것도 아까 썼던 건데 이거하고 이건 써본 건데 뭐 그런 거죠. 어쨌든 동작을 막아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벤트 기초 활용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발생하는 이벤트가 돔트를 따라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어떻게 끝내려고 올라오는지, 또 문서와 이미지 로딩 완료 시 호출되는 온로드 리스너, 폼에서 발생하는 이벤트 리스너 등을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제어되고 어떻게 사용된다는 거 잘 이해하기 바라고요. 수고했습니다.